내가 직접 따뜻함을 선사한 그 밤, 모든 게 시작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58살이고 경상남도 진주에 살고 있어요. 평범한 주부로 지내던 제가 어느 날 딸이 출장을 떠나면서 남편 김민호를 돌보라는 부탁을 받았죠. 그저 평범한 밤이 될 줄 알았는데 그날 밤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딸 민서는 서울로 출장 간 지 며칠째였어요. 떠나기 전 민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엄마, 민호 좀 잘 챙겨줘. 혼자 있으면 밥도 안 먹고 집도 지저분해질 거야. 알잖아, 아빠가 얼마나 허술한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걱정 마, 민서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속으로는 민호야, 이제 내가 진짜 따뜻함이 뭔지 보여줄 차례야. 조심해, 다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44, 초록빛 눈동자에 어딘가 장난기 어린 표정이 가득한 남자였어요. 딸과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손수 만든 호박전과 잡채를 잔뜩 싸서 작은 청주 한 병과 함께 그를 찾아갔어요. 분위기를 좀 띄워주려고요. 민호야, 민서가 너 돌보라고 했어. 엄마가 내 지휘관이 될 거야. 그가 어리둥절하면서도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 밤은 지루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음식을 꺼내고 술잔을 채우자 민호는 저를 여자처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장모님이 아니라 삶을 흔들어 놓을 줄 아는 여자로요. 밤은 점점 깊어지고 우리는 술기운에 몸을 맡기며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저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바닐라 향과 저만의 매혹적인 기운을 맡게 했죠. 선영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따뜻함을 만들어주려는 거야, 민호야. 민서가 부탁했잖아.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호가 뒤에서 다가와 속삭였죠.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알았어요. 민호는 단순히 음식이 아닌 나만이 줄 수 있는 진짜 온기를 원한다는 걸. 민호야,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는 여자란 걸 알잖아. 이제부터 내가 내 집안을 책임질 테니 기대해.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선영 씨, 이거 영화 같아요. 나를 재우는 건 이제 당신 차례네요. 민호야, 이건 영화가 아니라 진짜 삶이야. 그 밤, 침실에서 불빛은 은은하게 줄어들고 민호는 나를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그의 손길이 허리선을 타고 흐르면서 나는 부끄러움을 잊었죠. 58, 이제야 진짜 여자로서의 힘을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선영 씨, 당신 없으면 이제 못 자겠어요. 민호야, 이게 바로 장모의 보살핌이야. 민서는 멀리 있지만 내가 여기서 널 따뜻하게 할게.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여름밤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밤 이후 민호는 나를 예전과 다른 눈으로 보았고 나는 단순한 장모가 아닌 삶을 뒤흔드는 여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민서는 여전히 출장 중이고 나는 계속 그를 돌보려 해요. 오늘 밤도 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딸 민서가 서울로 출장을 떠난 첫날 밤, 나는 민호가 혼자 집에 있는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 한편이 쓸쓸해졌다. 하지만 곧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즐겁고 특별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민호는 평소의 집안일에는 영광인 남자였다. 티셔츠 하나 툭 걸치고 소파에 널브러져 TV만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살짝 짜증도 났다. 하지만 내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나는 집으로 가며 손수 만든 파전과 잡채, 그리고 작은 병의 청주를 챙겼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민호는 소파에 널브러져 축 늘어진 모습이었다. 넓은 티셔츠에 헐렁한 반바지 차림, 무심한 표정으로 축구 경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선영 씨, 민호가 놀란 듯 나를 쳐다봤다. 민서가 너 좀 챙기라고 했어? 엄마가 내 지휘관이 될 거야. 나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민호는 순간 당황한 듯 웃음을 터뜨렸다.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음식을 꺼내며 기건 내 마음을 녹일 거야. 맛있게 먹어 라고 말했다. 민호는 술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더니 정말 선영 씨가 이렇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옷깃을 정리하며 살짝 웃었다. 내 옷은 몸매를 살짝 드러내는 부드러운 니트였고 발끝에는 은은한 향이 감도는 하이힐을 신었다. 민호야, 혼자라서 외로울 테니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지. 시간이 흘러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자 민호의 시선은 더 이상 장모에게서 남자로 변해갔다. 나는 부드럽게 그 옆에 앉아 손을 내밀었다. 살짝 몸을 기울이며 바닐라와 은은한 장미향이 섞인 내 채취가 민호의 코끝에 닿도록 했다. 그는 놀란 듯 속삭였다. 선영 씨, 이건 도대체 무슨 마법이에요?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편안해지길 바라는 엄마 마음이지. 민호가 갑자기 내 뒤에 다가와 무심한 듯 속삭였다. 그럼 제대로 한번 해볼까? 나는 놀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동자는 반짝이며 장난기 가득했다. 그 순간 나는 이 밤이 평범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민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과 술이 아니었다. 내가 줄 수 있는 진짜 온기, 진심이었다. 민호야, 내가 내 가족을 책임지는 여자란 걸 잊지 마. 이제부터 내가 내 집안을 책임질 거야.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선영 씨, 이건 영화 같은 밤이에요. 당신이 나를 재우는 거라니. 나는 장난스레 웃으며 대답했다. 영화가 아니라 우리 현실이야. 민서가 멀리 있으니 내가 직접 챙겨줘야지. 그날 밤 침실에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민호는 나를 바라보며 감탄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나는 부끄러움을 잊었다. 58배 나이에도 여자로서의 매력을 다시 느끼는 순간이었다. 선영 씨, 당신 없으면 이제 잠도 못 잘 것 같아요. 민호가 속삭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민호야, 이게 바로 엄마의 보살핌이야. 민서는 멀리 있어도 내가 여기서 널 따뜻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우리는 뜨거운 여름 밤보다 더 뜨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날 밤 이후로 민호는 나를 이전과 달리 바라보았다. 단순한 장모가 아닌 삶을 흔드는 여자로서. 나는 그런 나 자신이 새삼스러웠다. 민서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나는 그를 계속 돌볼 생각이었다. 오늘 밤도 긴 이야기가 시작될 테니까. 민서가 출장 간 지 며칠째 되던 날, 나는 민호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는 더 무기력해졌고 식사도 거르고 잠자리도 불규칙해졌다. 아침이면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대로 두면 민호가 금세 무너질 게 뻔했다. 그날 저녁, 나는 주방에서 분주히 요리를 시작했다. 부엌을 가득 채우는 김치찌개 냄새와 구수한 잡채 향이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나는 민호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하며 그가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 손길 하나하나에 기렇게라도 내가 민호를 위로해줄 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문이 열리자 민호가 지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헐렁한 티셔츠에 바지를 끌며 소파에 앉았다. 선영 씨,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혼자라서 얼마나 외로울지 알잖아. 엄마가 다 챙길 거야.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자연스레 대화를 나눴다. 민호는 평소에 잘하지 않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일에 대한 스트레스, 민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혼자 있는 외로움까지. 그의 진솔한 말에 나는 더욱 그의 곁에 있어 주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민호를 위해 특별한 스파를 준비했다. 따뜻한 물에 은은한 향초를 켜고 거품 목욕제를 풀어 욕조를 가득 채웠다. 민호가 욕실에 들어서자 눈빛이 반짝였다. 선영 씨, 이건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영화가 아니라 내 정성이야.
피곤한 몸을 풀고 편안해져. 그는 욕조에 몸을 담그며 눈을 감았다. 나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의 등을 마사지했다. 그의 근육이 점점 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렇게라도 민호가 편안해지면 좋겠다. 욕조 안에서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호가 내 손을 잡고 살짝 미소 지었다. 선영 씨, 이젠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호야,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민서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따뜻하게 지켜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민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단순한 장모가 아닌 그의 삶에 새로운 불꽃을 지핀 여자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특별한 밤들이 우리 사이에 단단한 비밀처럼 쌓여갔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민호를 더 많이 지켜줄 거야.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민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밤도 내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 밤, 욕실에서 민호와 나 사이에 흐르던 묘한 긴장감은 점점 깊어져 갔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의 초록빛 눈동자가 반짝일 때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나는 목욕 가운을 살짝 내려놓고 몸에 감긴 수건을 만지작거리며 그와 눈을 마주쳤다. 촉촉한 피부와 따뜻한 온기가 내 온몸을 감싸는 순간 나는 나 자신이 다시 한번 여성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선영 씨,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오다니. 민호가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호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내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직접 내 곁을 지킬 거야.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나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 느낌이 너무도 달콤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민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나도 모르게 몸을 그에게 기댔다. 선영 씨, 민호가 다시 속삭였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호야, 시간은 우리가 만드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마음속에 숨겨둔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과 기대까지. 나는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따뜻함을 갈망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호야,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여기 있을게. 민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내 옆을 지킬 거야. 그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며 나는 마음속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 우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유대감이 생겼다. 나는 단순한 장모가 아니라 그의 삶에 새로운 빛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민호 역시 나를 예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밤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저 나는 오늘 밤도 민호의 곁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느새 며칠이 지나고 우리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가 동시에 감돌았다. 민호는 점점 나를 단순한 장모가 아닌 삶을 흔드는 여자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나 역시 그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나를 마주하는 순간마다 심장이 뛰었다. 그러나 그날 밤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민서였다. 엄마, 급하게 서울에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생겼어. 나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민호도 내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직감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민호가 물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며 대답했다. 민서가 갑자기 돌아온대. 오늘 밤에 도착할 거래? 그 소식에 우리의 긴장감은 한순간에 최고조에 달했다. 민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몇 시간밖에 없었다. 나는 민호에게 속삭였다. 민호야, 민서가 곧 돌아올 거야. 지금부터는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꽃처럼 뜨거웠다. 선영 씨,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밤이 끝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나는 마음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이 순간이 끝나면 우리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민서가 돌아왔을 때 우리의 비밀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니 두려우면서도 설레었다. 나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호야, 지금까지 내 곁을 지켜왔지만 이제는 민서에게도 책임져야 해. 우리 둘 다 신중해야 해.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선영 씨, 난 당신이 필요해요. 민서가 돌아와도 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의 뜨거운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서가 도착한 것이다. 문 앞에서 들려오는 짐가방 소리와 민서의 발걸음 소리가 우리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했다. 나는 민호와 눈을 마주쳤고 두 사람 모두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민서야, 어서 들어와.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다. 그러나 내 마음 한켠에는 이 밤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밤이 끝나면 우리 모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 민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 안 공기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그녀는 출장을 다녀온 피곤함이 잔뜩 묻은 얼굴로 내게 다가왔다. 엄마, 민호 오빠 잘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엄마가 잘 챙겼지. 걱정 말고 짐부터 풀어. 민호는 소파에 앉아 민서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평소처럼 무심한 듯 했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민서가 옆에 앉자 나는 찻잔을 들고 조용히 둘 사이를 지켜보았다. 민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민호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켠에서 묘한 감정이 일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내가 준비한 음식은 민서도 민호도 모두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민호가 내게 보내는 짧은 눈빛과 미소에서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었다. 마치 우리만의 비밀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민서는 식사를 마친 후 내게 다가와 속삭였다. 엄마, 민호 오빠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당신 때문인 거지. 나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조금 도와줬지? 걱정하지 마. 민서야.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순간 민호가 갑자기 내게 다가왔다. 선영 씨, 우리 둘만의 시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나는 살짝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민서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나는 민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길이 내 손등을 스치자 나는 다시 한번 우리 사이에 숨겨진 감정이 깊어짐을 깨달았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서가 돌아온 지금 우리의 비밀은 더욱 조심스러워져야 했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민호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일상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과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민서가 돌아오고 나서도 민호와 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긴장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나는 그녀가 어딘가 불안해하는 기색을 감출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어느 저녁, 민서가 부엌에서 접시를 씻으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사실 민호 오빠랑 엄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서야, 내가 걱정할까봐 숨겼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외로울 때가 있었어. 하지만 그건 다 지나간 일이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 엄마, 나는 오빠가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조금 불편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게 걱정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서야, 너도 알잖아. 나는 항상 너희 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민호를 잘 돌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사이에 특별한 감정이 싹텄을 뿐이야. 민서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할 때 민호가 거실에서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목소리는 낮았다. 민서야, 선영 씨는 나에게 단순한 장모님이 아니야. 그녀는 내 삶의 새로운 빛이 되었어. 너도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민서는 잠시 침묵했고 결국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공기로 감싸였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불씨도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든 잘 다뤄야 해. 모두가 상처받지 않게. 며칠 후, 나는 민호와 함께 외출을 했다. 거리를 걷는 동안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순간 나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우리 사이에 운명이 얽혀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말했다. 민호야, 이제부터는 서로를 지키면서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미소가 내게 돌아왔고,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평온한 순간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들이 곧 드러날 것임을 느꼈다. 그날 오후, 나는 민호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진주의 조용한 골목길이 펼쳐졌고 따스한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민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쥐었고 그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선영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야,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험난할 거야. 민서도 있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는 아직도 낯선 느낌이 들 만큼 성숙하고 단단한 모습이었다. 민서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가왔다. 엄마, 민호 오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복잡한 감정이 묻어났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민서는 솔직하게 말했다. 엄마, 오빠와 당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혼란스러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민서야, 우리 모두가 완벽하지 않아. 때로는 실수도 하고 감정에 휩싸이기도 하지.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야. 민호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서야, 난 너를 항상 존중하고 사랑해. 그리고 선영 씨가 우리 가족을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있어. 그날 오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빛이 피어났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가 카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낯선 남자의 등장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그 남자는 민서의 출장을 알게 된 누군가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서 씨, 오랜만이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날 오후, 우리 가족의 평화는 예상치 못한 위협 앞에 놓였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감정을 넘어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큰 사건임을. 이제 나는 준비해야 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민호와 민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낯선 남자가 가져올 파장은 곧 우리 삶에 거대한 변화를 몰고 올 것임을. 그 낯선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이 민서에게 꽂혔고 나는 본능적으로 민서 앞으로 다가가 그녀를 감싸 안았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하게 나왔다. 남자는 냉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오랜 친구이자 당신 딸과 관련된 중요한 사람이다. 민서 씨가 출장 간 동안 당신들이 벌인 일들을 알고 있다. 민서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말해보세요.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치려는 거라면 단호히 말하지만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렇지 않다. 나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민서 씨가 출장 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선 복잡한 사건이다.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사건이요?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면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내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다. 민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선영 씨,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에 힘을 얻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닥칠 시련의 무게를 느꼈다. 낯선 남자가 남긴 불길한 말과 함께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민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고 민호와 나는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의 위협에 맞서야 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킬 거야.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도록. 하지만 그 불길한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야 할지 아무도 모른다. 단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밤 이후로 우리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준비했다. 다가올 폭풍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창문 너머로 어둠을 바라보았다. 낯선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와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호도 비슷한 심정인지 조용히 내 옆에 앉아 손을 꼭 잡았다. 선영 씨, 우리 함께 이겨내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말에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와 달리 침묵이 많았다. 긴 밤을 보낸 듯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마음속 깊은 걱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아침 식탁에 앉은 우리 셋은 어색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나는 민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서야, 어제 그 남자에 대해 더 알고 있니?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조금 알아봤어요. 그 사람은 예전 직장 동료인데 민서가 회사에서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제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민호가 놀라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모르는 큰일에 휘말린 거구나. 나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다. 우리 가족이 위기에 처했어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나는 민서와 함께 진주 시내에 있는 작은 카페로 나갔다. 민서는 불안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엄마, 이 일로 우리 가족이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낯익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더미가 들려 있었다. 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민서 씨, 그리고 선영 씨,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 가족 앞에 놓인 시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숨겨진 비밀과 맞서 싸워야 하는 현실임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시간이 펼쳐질 것이었다. 나는 민호와 민서를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 가족을 흔들 수 없게 만들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펼쳐질 파란만장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